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단순한 정리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집안 흐름, 특히 재물운과 건강운, 그리고 가족 간의 분위기까지 서서히 바꿀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집 안 어딘가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베란다 한쪽, 신발장 아래, 옷장 구석, 혹은 방 한편에 조만간 버려야지 하고 모아둔 물건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낡은 신발, 오래 쓴 지갑, 해진 가방, 입지 않는 옷들 말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은 이 물건들을 어느 날 마음먹고 한꺼번에 쓰레기 봉투에 넣어버립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정리 차원에서 말이죠. 오늘 영상은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합니다. 헛 물건을 어떻게 버리느냐가 집안의 흐름을 좌우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미신처럼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들으시면 왜 옛사람들이 물건 하나 버리는데도 절차를 두었는지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시작하기 전에 댓글은 하나만 남겨주십시오. 오늘부터 제대로 보냅니다. 이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자, 그럼 차근차근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요즘 돈이 들어오긴 하는데 남질 않는다. 예전보다 집이 더 어수선한 느낌이다. 새 물건을 사도 예전처럼 기분이 오래가지 않는다. 이런 변화는 단순한 기분 탓만은 아닙니다. 집이라는 공간은 계속 쌓이고 계속 빠져나가는 흐름 위에 존재합니다. 그 흐름이 막히거나 어긋나면 생활 전반에서 답답함이 생깁니다. 우리가 매일 쓰는 물건들은 단순한 도구가 아닙니다. 신발은 내가 걸어온 길의 기운을 담고 있고, 지갑은 돈에 대한 생각과 감정이 쌓여 있으며, 가방은 사회생활의 무게를 그대로 품고 있습니다. 속옷은 몸에 가장 가까이 닿아 건강의 기운을 흡수하고, 칼은 집안의 흐름을 자르고 정리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함께한 물건을 아무 준비 없이 확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기운이 정리되지 않은 채로 흩어지며 집안의 잔향처럼 남게 됩니다. 그래서 버렸는데도 시원하지 않은 느낌, 정리했는데 더 어수선한 느낌이 생기는 것입니다. 핵심은 어렵지 않습니다. 바로 버리지 않고 잠시 가라앉힌 뒤 정성껏 보내는 것. 이 원칙 하나만 지켜도 흐름은 훨씬 안정됩니다. 1. 신발길의 기억을 정리하는 법. 구독자님, 신발은 단순히 발을 보호하는 물건이 아닙니다. 풍수에서 신발은 사람의 이동, 선택, 인생의 방향을 그대로 담는 그릇으로 봅니다. 우리가 하루에도 수없이 내리는 선택들, 어디로 갈지, 누구를 만날지, 어떤 일을 할지, 그 모든 선택의 결과를 신발은 말없이 함께 겪습니다. 그래서 오래 신은 신발을 보면 이상하게도 그 시절의 기억이 함께 떠오르곤 합니다. 힘들던 직장 시절, 바쁘게 뛰어다니던 날들, 혹은 좋았지만 이제는 지나간 시간들 말입니다. 이런 신발을 그냥 툭 버리면 그 시절에 정리되지 않은 흐름이 그대로 남습니다. 그래서 신발 정리는 정리의 시작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헌 신발을 버리기로 마음먹으셨다면 절대 바로 쓰레기 봉투에 넣지 마십시오. 최소 2주, 가능하면 한 달 정도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따로 둡니다. 이 기간은 신발에 남아있던 이동의 기운이 자연스럽게 가라앉는 시간입니다. 사람도 쉼없이 달리다 갑자기 멈추면 탈이 나듯 물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끈이 있는 신발은 반드시 끈을 풀어두십시오. 묶인 끈은 길이 묶인 형상입니다. 특히 요즘 일이 막힌다고 느끼는 분들일수록 이 부분을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버리는 날에는 새 것처럼 닦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겉에 쌓인 먼지만 한번 정리해 주시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이 길까지는 너와 함께 왔다. 이제는 내가 다른 길을 간다. 이 말 한마디가 과거와 현재를 분리해 줍니다. 신발은 불투명한 봉투에 넣고 앞코가 반드시 집 밖을 향하도록 정리하십시오. 이 방향은 되돌아오지 않음을 뜻합니다. 이 지갑과 가방 재물의 통로를 정리하는 법. 구독자님, 지갑과 가방은 모든 물건 중에서도 가장 현실적인 풍수 물건입니다. 왜냐하면 돈이 직접 드나들고 중요한 서류와 물건이 오가고 결정의 순간마다 함께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지갑을 오래 쓰신 분들 중에는 이 지갑으로 돈이 잘 모였었다. 혹은 이 지갑 쓰고 나서부터 이상하게 샜다. 이런 경험 있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건 기분 탓만은 아닙니다. 돈을 쓰면서 느꼈던 감정, 불안, 조급함, 만족, 후회. 이 모든 것이 지갑 안에 층층이 쌓입니다. 그래서 지갑을 버릴 때 가장 중요한 첫 단계는 비움입니다. 카드 한 장, 영수증 하나, 동전 한 입까지 남김없이 꺼내십시오. 특히 지갑 깊숙한 주머니에 오래된 영수증이 남아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과거 소비의 미련이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주머니, 안주머니, 숨은 칸까지 손으로 직접 확인하십시오. 비운 지갑과 가방은 최소 2주, 가능하면 한 달 정도 보관합니다. 이 시간은 재물의 흐름이 이제 역할이 끝났다고 인식하는 시간입니다. 보관 장소는 중요합니다. 거실 한가운데, 식탁 위는 절대 피하시고 서랍 깊은 곳이나 침대 아래처럼 주 흐름에서 벗어난 자리가 좋습니다. 버리기 전 겉면을 닦으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지갑으로 나는 어떤 선택을 했나? 이 가방은 나를 어디까지 데려다 주었나? 이 정리 과정이 끝나야 새 지갑과 새 가방이 제 역할을 합니다. 삶속옷 몸의 기운을 정리하는 속옷은 정말 가볍게 보면 안 되는 물건입니다. 하루 종일 피부에 밀착되어 체온, 땀, 컨디션, 건강 상태를 그대로 흡수합니다. 그래서 속옷을 함부로 버리면 몸이 유난히 피곤해지거나 기분이 이유 없이 가라앉는 경우가 있습니다. 헌 속옷을 버리기로 하셨다면 반드시 마지막 세탁을 하십시오. 이건 위생 문제가 아니라 기운을 씻어내는 과정입니다. 물은 정리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탁은 그동안 몸에 붙어있던 흔적을 물과 함께 흘려보내는 의미입니다. 완전히 말린 후 정성껏 개어 1주 정도 보관하십시오. 이 기간 동안 속옷은 몸의 기운에서 분리됩니다. 중요한 점은 헌 속옷과 새 속옷을 절대 함께 두지 않는 것입니다. 같은 서랍이라도 칸을 나누십시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헌 속옷을 걸레로 쓰지 마십시오. 이건 절약의 문제가 아니라 기운을 흩뜨리는 행동입니다. 사칼과 가위날의 기운을 정리하는 법. 칼은 물건이면서 동시에 작용을 가진 도구입니다. 자르고, 나누고, 끊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칼을 제대로 보내지 않으면 집안의 예민함, 말다툼, 신경질 같은 날선 기운이 남을 수 있습니다. 칼을 버릴 때는 무조건 칼날을 먼저 감싸야 합니다. 신문지나 두꺼운 종이로 날이 전혀 보이지 않도록 여러 번 감싸십시오. 이건 안전을 위한 행동이기도 하지만 풍수적으로는 날을 눕히는 행위입니다. 봉투에 넣을 때는 칼날이 집 밖을 향하도록 두십시오. 집 안쪽을 향하면 기운을 안에서 배는 형상이 됩니다. 버리는 시간은 해가 지는 무렵이 가장 안정적입니다. 양의 기운이 서서히 내려오는 시간이라 날의 성질이 자연스럽게 중화됩니다. 칼을 버린 후에는 흐르는 물에 손을 씻으십시오. 이건 단순한 위생이 아니라 이 역할은 끝났다는 마무리 동작입니다. 여기부터는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부분입니다. 첫째, 보관 기간을 지나치게 늘리지 마십시오.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오래 두면 오히려 정체됩니다. 둘째, 헌 것을 보낸 날 새 물건을 바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하루에서 이틀 정도 텀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버리는 날에 대청소를 함께 하지 마십시오. 보내는 날과 드리는 날은 분리해야 흐름이 안정됩니다. 넷째, 재활용하면서 다른 사람 물건과 억지로 섞지 마십시오. 공간이 없으면 다음 수거일을 기다리는 것이 낫습니다. 다섯째, 감정이 격한 날에는 미루십시오. 화나거나 우울한 마음은 그대로 물건에 실립니다. 여섯째, 버린 뒤 미련을 길게 두지 마십시오. 보냈다로 마음까지 마무리해야 합니다. 일곱째, 신발 지갑 속 옷칼은 가까운 사람에게 주지 마십시오. 개인 기운이 강한 물건은 충돌을 만들 수 있습니다. 구독자님, 여기까지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내용은
무언가를 버리는 기술이 아닙니다. 삶의 흐름을 정리하는 태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정리 좀 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운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바뀌겠어? 그런데 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 인생이 바뀌기 시작한 분들의 출발점은 늘 비슷합니다. 대단한 결심이 아니라 헛것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 순간이었습니다. 신발 하나를 아무 생각 없이 툭 버리던 사람이 신발을 닫고 잠시 두었다가 고맙다고 보내기 시작했을 때 그 사람의 일상이 달라집니다. 지갑 하나를 아무데나 던져두던 사람이 속을 비우고 시간을 두고 정성껏 보내기 시작했을 때 돈을 대하는 마음이 달라집니다. 이건 미신의 영역이 아닙니다. 태도가 바뀌면 선택이 바뀌고 선택이 바뀌면 흐름이 바뀝니다. 그래서 저는 구독자님께 오늘 절대 무리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대청소처럼 몰아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은 딱 하나만 하십시오. 신발 하나, 지갑 하나, 옷 한 벌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신발 하나를 정리하셨다면 그 자체로 이미 흐름은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내일은 지갑, 모레는 옷장. 이렇게 하루에 하나씩 천천히 가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급하게 몰아내는 정리는 오래가지 않지만 정성껏 보내는 정리는 반드시 다음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꼭 기억해 주십시오. 헛것을 보내는 순간 집 안에는 비어있는 자리가 생깁니다. 풍수에서 이 빈자리는 결핍이 아니라 새로운 기운이 들어올 통로입니다. 그래서 헛것을 잘 보낸 집에는 이상하게도 새 물건이 함부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불필요한 소비가 줄고 사야 할 때는 꼭 필요한 것이 들어옵니다. 이게 바로 흐름이 정돈되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구독자님, 오늘 영상이 끝난 뒤 집 안을 둘러보면서 이렇게 한 번만 생각해 보십시오. 이 물건은 나를 어디까지 데려다 주었을까? 이제는 여기까지가 역할이 아닐까?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버림이 아니라 정리가 됩니다. 댓글에는 아까 말씀드린 문장 딱 한 줄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오늘부터 제대로 보냅니다. 이 말은 저를 위한 댓글이 아닙니다. 구독자님 스스로에게 남기는 작은 선언입니다. 이 선언이 반복되면 행동이 바뀌고 그 행동이 쌓이면 삶의 방향이 바뀝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정리로 생긴 빈자리에 무엇을 어떻게 두어야 하는지, 특히 현관, 거실, 침실에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위치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헛것을 잘 보낸 집에는 반드시 좋은 것이 들어옵니다. 이건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약속입니다. 구독자님의 집에 재물의 흐름이 다시 돌아오고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고 가족의 분위기가 한결 부드러워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